내시칼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심곡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가을에 동백나무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나무들과 식물들은 당연히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서재에 두고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겨울에는 온도 조절이 어려워 나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에는 하나둘 모은 20여 개의 화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겨울 내내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분에 심겨 있는 식물은 물을 정기적으로 주며 창가 쪽으로 교체하면서 햇빛이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이 동백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푸른색의 잎을 겨울에도 간직하기에 눈에 피로가 있을 때에는 그 나무의 잎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니 치유받는 것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초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동백나무를 밖으로 꺼내놓으라 했습니다. 내심 걱정이 되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내는 일주일 후 그것을 바깥 계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 오면 동백나무와 함께 다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역시 지날 때마다 푸른색의 동백나무 잎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집안에 화분이 놓여 있다는 것이 정서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날에는 말없는 하초들과 마주 있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가지가 부러지고 생을 다한 나무까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백나무 위로 새 줄기가 뻗어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솟아오르는 줄기에 붙어있는 새순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식물들이 주는 생명력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그 나무 옆에 있었던 두 그루의 행운목이 문제였습니다. 실내에서는 녹색의 빛깔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름에 동백나무와 함께 놓기로 하고 바깥으로 이동하여 한 달여간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잎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간에 무엇을 잘못 관리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을까? 그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여 종류의 나무와 하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물의 적성에 맞게 물과 햇빛을 공급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있으니 예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나의 지나온 삶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달라 갈등으로 나타났을 때 서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에서 과연 푸른 녹색의 잎들처럼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화초에 동일한 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을지라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동일한 환경적 요소들이 스며들었다 해도 각처에서의 결과들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백나무는 계속 바깥 계단 위에 그대로 놓아둘 예정입니다. 빨간 동백꽃을 기대하면서 눈도 맞으며 찬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걱정과 안타까움도 청산해버리고 보다 강인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어 놓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백나무와 행운목을 보면서 식물은 손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맞게 던져 놓음도 필요하다는 생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움츠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약한 모습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드넓은 세계에 몸과 마음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예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Jesus Christ. 내시칼럼 지금까지 심곡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 활동 중인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2-664국에 617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